네, 일단 19일 날 우리 새벽 시장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엔비디아가 10%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마이크로컴이 23% 폭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슈퍼 마이크로컴이 갑자기 잠정 실적 발표를 취소하면서 이게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초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이던스보다는 이제 실적이 좀 더 잘 나온 편이었는데, 그 메타가 그러면 왜 주가가 폭락했냐면 자본 지출, 캐펙스를 당초 계획보다 100억 달러를 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억 달러를 더 하면 엔비디아 칩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AI가 주가가 높은 레벨에 와 있고, 거기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러면 AI 서비스 업체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SK 하이닉스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사실 지금 AI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거든요. 근데 그 두 회사가 정말 실적을 엄청 잘 내줬고, 그리고 이 AI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친구들 주식들이 특히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또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작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반등, 그리고 AI의 신규 수요, 요게 이제 중첩이다. 그래서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AI는 계속 좋았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AI 쪽만 수급이 좋았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반등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 이제 AI 반도체 계속 좋고 메모리가 이제 반등할 거야 라고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업황은 반등했는데 그 반등 폭이 우리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반도체 수요의 어떤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기존 전통 반도체 수요는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일반 서버예요. 이쪽은 사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올 초에 컨센서스가 올해 금리 인하 3번이었잖아요. 근데 4월에 미국이 IMF 경제 전망치에서요, 당초 2.1% 경제 성장률에서 2.7%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GDP가 28조 달러짜리 회사가 나라죠. 나라가 0.6%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경기가 너무 좋은 거죠,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인플레이션도 계속 스티키하게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 일단은 내구 소비재,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일반 서버는 생각보다 안 좋겠네. 그거를 TSMC하고 ASML이 보여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는 수요가 너무 좋다. AI는 왜 수요가 좋냐? 경기가 안 좋은데. AI는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AI는 지금은 국가 간, 기업 간 완전 경쟁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위너가 될 거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겠죠. 이게 나중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되든 안 되든 따라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AI 성능을 높이려면 결국은 자사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가 이야기해 준 거고, 지금 구글이 이야기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더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 정도 왔으면 이 사이클이 이제 충분히 목에 찬 거 아니냐. 왜냐면 엔비디아 혼자 하드 캐리한 거잖아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거의 다 주가를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끌고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목에 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AI가 확장이 되는 그림이면 온 디바이스 AI나 뭐 다른 쪽으로 뭔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계속해서 지금 이제 AI 가속기 쪽으로 또 집중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AI 가속기의 공급 부족의 원인이 파운드리였잖아요. TSMC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2.5D 패키징이죠. 칩 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코워스라고 하죠. 요게 공급 부족이었어요. 근데 요게 한두 달 전부터 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텔이 이 코어스 물량의 일부를
이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거를 iCube라는 기술 가지고 일부 우리가 이 가속기 쪽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백 같은 경우가 올 초에 주문하면 납기가 40주, 52주. 그러면 주문하면 1년 있다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8주에서 12주까지 줄긴 했어요. 그러면 파운드리가 풀렸으면 가속기가 막 이제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병목이 하나 나온 거죠. HBM. HBM이 이거 올해 캐파 증설을 3배 정도 하거든요. 근데 3배 증설을 했는데 저게 과연 제대로 생산이 될까? 수율이 잘 나올까? 성능이 잘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HBM의 계약 기간이 기존에는 1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1년 계약하면 가격 변동 없이 사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DDR 같은 D램은 서버나 PC 같은 경우는 월 단위 내고고요.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 내고거든요. 근데 이거는 HBM은 주문형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인데 이게 요즘에 2년 이상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은 변동성이고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게 그럼 완화된다 그러면 HBM 쪽에 더 많은 밸류를 주겠구나. 이게 이제 정말 또 뭔가 AI 가속기 쪽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 거의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보면 보통 PBR 밴드 기준으로 1.1배에서 2.2배 정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2.2배가 되면 고점이고 1.1배가 되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밴드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 아직까지 약간 하단에서 좀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인데 근데 이거는 AI라는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를 2등 업체가 1등을 제치고 지금 뭔가를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주는 건 맞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이나 기존의 엔비디아 친구들 밸류 체인을 보는 게 맞고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죠. 이제 뭐 싼데 나는 오래 버티고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밸류 체인도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혁명인지 아닌지 약간 긴가민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으로 배팅을 못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애플이 인텔 칩을 대체를 했잖아요. 맥 시리즈에서. 예전에 인텔 CPU 쓰다가 M1이라는 괴물 반도체를 내놨어요. 그래서 M1이 엄청나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M1이 나오고 M2가 나오고 M3가 나왔는데 그 뒤에는 그냥 반응들이 시큰둥했어요. 그래 뭐 처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반도체를 이렇게 또 뜯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 AI 전용 처리하는 NPU라는 블록이 있어요.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M1 때는 6%였어요. 근데 M2 때는 4%로 줄었어요. M3 때는 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애플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M4 같은 경우도 NPU 블록 작았겠죠. 그래서 갈아엎었어요. 완전히 설계를 갈아엎고 그 TSMC의 3나노 웨이퍼 주문량을 50% 늘렸는데 그게 아마 NPU 블록을 늘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공개되는 M4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M4가 그 애플이 지금 내놓는 굉장히 파인튜닝한 라이트한 모델을 굉장히 잘 돌아가게 해주는 칩이 아닐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장 라지 랭귀지 모델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뭐 엔비디아 칩 주문 넣어도 바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의 LLM을 쓰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 온 디바이스 AI용 그 스몰 랭귀지 모델은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논문들 원래 애플이 비밀주의라서 거의 공개를 안 하는데 최근에 뭔가 좀 이제 몰리나 봐요. 그래서 하나 둘씩 공개를 하는데 이미지 인식에 대한 그런 그 온 디바이스 AI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사진 안에 있는 내용들을 AI한테 물어보면 AI가 굉장히 잘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간판에 뭐 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경기도 뭐 안산시 같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니? 5명이야. 뭐 자동차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를 AI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게 그러면 온디바이스 AI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에다가 주문을 한다 그러면 막 이제 양손이 뭔가 잘 안 될 때 AI한테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여기 쫄면하고 돈가스 세트 이거 주문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AI 에이전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애플은 항상 뭔가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애플이 디램 짠돌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온디바이스 AI를 하려면 매개 변수 10억 개당 한 디램 1GB를 더 써야 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우리 이거 낸드 플래시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디램 적게 쓰고 낸드 플래시 가지고 이제 뭘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논문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램 대비해서 읽기 쓰기 속도가 훨씬 뒤처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러 기술 가지고 뭔가 보완하겠다. 그거는 또 이제 로직 칩 설계 기술이거든요. 칩 설계 기술이 애플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뭔가 솔루션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이번에 나올지 다다음 모델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어 울트라라고 해서 메테오 레이크 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주 고성능 게임에서 뭔가 약간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역시 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AI PC 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AI PC가 잘 되는 건 맞아요. 이게 AI PC 때문에 올 1분기 아마 출하량이 2년 만에 플러스 전환할 것 같거든요. YOY로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조사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3%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 PC가 뭔가 이게 시장에서 먹히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정작 이게 이제 중요한 칩셋을 인텔의 코어 울트라보다는 지금 스냅드래곤 X 엘리트에 좀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퀄컴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된 저전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전성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인텔을 기대했던 것들을 약간 기대감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텔은 기존의 PC 쪽에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서 뭐 마켓시어가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버 칩 쪽에서도 여전히 인텔의 CPU가 일반 서버 쪽은 잘 되긴 하는데 지금 AI PC 쪽에서 보면 그 AI 서버 쪽에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도 요즘엔 CPU 자체 내재화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자기들의 그 GPU를 같이 이렇게 패키징해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의 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거고 구글도 최근에 악시온이라는 CPU를 자체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인텔이 그러니까 AI 시대에 가면서 인텔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반영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HBM이라는 거는 SK 하이닉스 독점이었잖아요. HBM3에서. 근데 HBM3 이 5세대 제품이 되면서 이제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 우위가 적어도 1년, 2년은 지속된다. 일단 이제 HBM이라는 게 디램 아파트잖아요. 근데 1층 있잖아요. 1층은 로비예요, 로비. 로비인데 이제 아파트 층수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전자겠죠. 네. 그래서 전자가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8층짜리 아파트에서 로비에서 막 이동하고 했는데 이제는 막 12층인데 이제 뭐 그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수가 2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이게 로직 칩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을 하는 칩이거든요. 그게 기존에는 그냥 SK 하이닉스가 직접 했어요. 설계해서 생산도 로직 다이, 그 베이스 다이를 직접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그널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러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7나노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다이가.
그래서 7나노가 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7나노 공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SK하이닉스가 설계해서 이거를 TSMC 팹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스 다이에 대한 협력을 TSMC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에 대한 파트너십이 TSMC하고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라고 해도 됐을 텐데 철저하게 삼성은 배제되는구나. 왜냐면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요 이제 어벤져스 팀은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연구개발을 해왔던 것들이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주문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고객사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같은 개발을 하다 보면 진짜 암묵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쉽사리 경쟁사들이 당장 올라오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수율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우리 뭐 변압기 같은 업체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은 맞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검색을 하면요. 보통 우리가 구글에다 검색하면 0.3W 정도의 전기가 소모돼요. 데이터 센터에서. 근데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던지면요. 얘가 프롬프트로 그 답변을 이만큼 늘어놓잖아요. 그게 2.9W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그려줘. 그러면 이제 달리 같은 것들 쓰면 그보다 한 6배 더 나오거든요. 텍스트보다. 근데 하반기에 동영상 AI 나오죠. 네, 소라. 소라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소라가 그래도 내년, 내후년쯤에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하반기 바로 서비스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그리드망이요.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왜냐면 90년대는 미국이 그 닷컴 버블이 막 시작되니까 인프라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15년 동안 전기 수요가 거의 플랫했어요, 미국이. 근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3분의 1이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AI용 데이터 센터 당연히 미국이 많겠죠. 근데 그리드망이 너무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막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AI 속도가 제가 소라 이야기했지만 너무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에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고요. 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 당장 세배 증설을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AI 가속기 없었다고 난리 났잖아. 그런데 AI 가속기 너 샀어? 근데 돌릴 전기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적게 쓰게 하는 것도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러면 전기 수급, 전력에 대한 것들의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SMR 같은 그 소형 원자로나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그래도 사막 같은 데다가 태양광 깔아가지고 전기 만들면 보내는 과정에서 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프라망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펀더멘탈로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반영했으면 주가는 한번 또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그림을 맞는 거죠. 왜냐면 이제 AI용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수급에서 미치는 영향이 당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뒤에는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전기 수요의 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더 이제 투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거 저는 이제 한 달마다 나오니까 일단 5월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저는 이제 뭔가 약간 반등이 날 것 같은데 4월에 이제 그동안 조정받은 것들이 5월까지는 좀 반등이 날 것 같은데 이때는 약간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하반기 시장이 저는 녹록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대를 너무 했는데 또 생각보다 기대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고 이게 또 너무 박빙이에요. 박빙인데 이게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요즘에는 테크 산업이 AI나 반도체는 사실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이클 되게 큰 사이클이에요. AI라는 게 굉장히 큰 사이클이고, 그리고 시장에 언제 주식 살 거 없는 날이 있나요? 그죠? 항상 살 거 많죠. 근데 이제 급한 거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젠가 트렌드는 맞지만 이게 막 미리 들어가서 너무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것들, 급한 것부터 사는 게 맞고, 자, AI가 시작되니까 제일 급한 게 결국은 AI 가속기였잖아요. 네, AI 반도체가 부족했고, 그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풀리려고 하니까 여기 반도체 들어간 HBM이 이제 부족해지고, HBM이 이제 풀리면 AI 가속기가 막 나오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동안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좋아지겠죠? 데이터 센터 세팅되면 전기 관련주들이 또 부족해지겠죠? 전기가 다 되면 통신 트래픽이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이 AI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월간 기준으로요, 데이터 트래픽이 갑자기 20% 폭등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통신망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면 순서가 퐁당퐁당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미리 공부하고 이 타이밍이 올 때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건 괜찮죠. AI 가속기 쪽에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이게 그 당장 쇼티지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해결되니까, 이게 TSMC 파운드리가 해결되니까 HBM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그동안에 국내 HBM 관련주들은 거의 커플링해서 갔는데, 이게 만약에 HBM이 쇼티지가 심해지면 약간 엔비디아가 약하더라도 더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HBM의 계약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시장이 인지하겠죠. 네, 기존 1년에서 만약에 2년으로 된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 오히려 그동안에는 글로벌 그 AI 가속기 관련 업체보다 국내 HBM 쪽이 좀 더 약했잖아요.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는 좀 논외로 치면. 근데 이제는 약간 국내 메모리 쪽이 오히려 파운드리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미 이제 HBM 관련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낙수 효과 관련 기업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산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어쨌든 HBM도 디램을 많이, 선단 디램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런 쪽에서는 뭐 ALD 장비를 하는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케미컬 쪽에서는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많이 가동하면 여기 이제 소모품들이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런 소모품들을 하는 뭐 TCK나 원익 QNC 뭐 이런 회사들도 괜찮죠.